다음 국정조사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지금 전면 백지화가 선언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여당은 뭐라고 했느냐? 네, 취임 100일 앞둔 윤재옥 국정조사는 정쟁 확대하자는 뜻이다 라고 맞섰는데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 가경입니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됩니다.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17일 날 상임위가 열리니까 궁금하거나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그때 충분히 하시고 또 소명할 것이면 소명하고. 네, 지금 얘기를 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일단 국민의힘에선 국정조사 이꼴 정쟁이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이미 다 밝혀졌죠. 네.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사실관계를 밝혀서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사실관계는 거의 대부분 나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 본인이 마치 예전에 이른바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했던 것처럼 네. 본인이 이번 그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쫙 정리했는 동영상을 하나 찍은 다음에 전체 전국에 돌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는데 거기는 시간적 순서별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저는 거꾸로 사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한다고 하면 네. 받고 더블로 할 것 같습니다. 바꿔 더블로? 네, 오히려 지금 정쟁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국정조사를 받고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도대체 그때에 뭘 했는지를 밝히고 싶은 마음이 전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한마디로 지금 그 국정 2년 차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네. 지금 그 이 부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국정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전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그 하나의 서울과 이 양평 고속도로 그거 하나로 모든 걸 쟁점화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노리는 건 그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밝히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국정조사로 해서 정쟁을 확대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놓고 국민들 앞에 정말 토론회 같은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 정치적 말고 사실관계,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오히려 전문가들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안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굳이 국정조사하지 말고 뭐 공개 토론회를 하든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관계 다 나온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선 국정조사 자체가 네. 정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국정조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안을 할 수 있고 여당이라면 그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번에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어떻게 원안에서 대안으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소상하게 설명을 했으면 네.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원 장관이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판을 키워버렸다. 갑자기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네. 사실상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예타가 통과되고 모든 게 진척이 된 사안인데 네. 장관 한마디로 이 모든 사업이 백지화되지는 않거든요. 단지 뭐 보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백지화되지도 않는 사안인데 오히려 판을 키워버렸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소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네. 어쩔 수 없는 순서이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일타 강사라는 그런 영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상히 밝히는 게 우선이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 입장에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에게만 그런 영상을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짧게 최 변호사님. 이미 민주당이 국토위를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네. 통상 민주당이 요청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정치 쟁점화시키려는 의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이 직접 출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국토위 열어서 여야 간에 하고 그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사안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관련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관련되는 그때에 있었던 새로운 대안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 업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선임됐던 네. 엔지니어 업체 두 군데를 불러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절차를 하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인데 그걸 굳이 가지고 와서 국정조사를 한다. 지금 사실은 9월 달부터 지금 국정감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또 무슨 국정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결국 이것을 어떻게든 해서 정치 쟁점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뭘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시 국회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이 좀 확실하게 좀 나뉩니다. 국정조사, 상임이나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좀 드는 생각이 권지웅 위원님. 네.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뭐 여야가 지금 서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 건 차치하고 네. 양평 국민들은 뭔가 빨리 해갖고 건설을 하고 싶은데 국정조사를 하면은 건설이 상당히 좀 찻삽 뜨는 데까지 훨씬 멀어지고 요원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선. 되려 이제 의혹을 덮어놓고 추진하다가 네. 또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원장관이 멈추겠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의혹이 드러났고 아직 정확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용역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나 용역 보고서가 낸 결론과 또 다르게 종점을 설치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저는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덮어놓고 추진하는 게 맞느냐? 네, 원래는 사실은 그냥 상임위 정도에서 다뤄도 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네. 이것을 정쟁을 확대했던 건 원희룡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네.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의 그 백지화 발언 때문에 네. 그 제2차관 산하에 있는 도로국 전체가 이 일을 수습한다고 난리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관 한 명의 어떤 말 실수, 행동 실수 때문에 일국의 국토부 자체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네. 이야기까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쟁 그만, 예타 다시, 출구 전략 찾는 여당. 일단 제목에 출구 전략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지금 보면 일단 뭐 국책 사업이 백지화된 거에 대해서 뭐 여야 지금 서로 뭐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어쨌거나 누구 책임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여당, 집권 여당한테 결국 이게 이 백지화가 된다면 뭔가 더 큰 이 비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정치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네. 그 팩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 어제까지나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안 중에서 원안은 없고요. 소위 원안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타에서 이제 논의된 안이고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예타안인 것이죠. 그리고 예타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예타 이후에 이제 절차인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이제 최저간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그 논쟁을 불러일으킨 시점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논의 중인 안에 대해서 공개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이 고속도로가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듣기 전에 네. 이것을 정쟁의 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예탈을 다시 한다는 그 여당의 입장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희들이 그 이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총사업비가 변했다든 등,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다음에 국회나 이제 감사원에서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등,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등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서 예탈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은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조 변호사님, 예탈을 다시 하는 것도 사실 받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하셨거든요. 짧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원안을 처음에 결정했던 이유가 가장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경제성이 굉장히 낮은 고속도로 아니었었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 종점 중에서 원안의 경우가 경제성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채택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대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경제성이 더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탈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그 대안이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많은 얘기들이 결국은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이 출석을 해서 다 나올 얘기들이긴 합니다.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